안녕하세요. 한중 4차 산업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BI뉴스 주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누가 보장해주나? 지난 6월 업비트의 메이커다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거버넌스 토큰인 메이커가 상장됐습니다. 상장 직후 다이의 가격은 3배가 넘는 약 4,000원까지 최고점을 찍은 뒤에 1,160원에서 1,2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는 암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코인은 1달러, 즉 이런 식으로 가치 안정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암호 자산이고 외부 요인에 흔들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다오 측은 이번 업비트의 기습 상장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소에 확보된 유동량이 매수세를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장된 다이가 스테이블 코인인지 모르고 투자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단기간에 상승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앞서서 투자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지양하라 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거나 혹은 시세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량을 시장에 풀었다면 다이의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이 토큰의 변동은 스테이블 코인 또한 변동성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도 언제든지 시세 조작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5G 국내 출시 기념 팬 파티 개최. 현재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인 갤럭시 노트 10 5G가 특별한 이벤트 갤럭시 팬 파티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4회차를 맞는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연출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힙합 뮤지션 타이거 JK와 윤미래는 팬 스토리를 주제로 만든 음원을 팬 스토리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예능인 홍윤아, 김민기 부부,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팬들이 직접 응모한 팬 스토리를 소개하고 방송인 박준영, 김하온, 장범준, 샘김 등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갤럭시 팬 파티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서울 8월 23일부터 8월 24일, 대전 8월 30일, 광주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투자자 암호화폐로 몰려들어. 1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블록체인 연구기관 블록체인 연구원 게릭 하일만은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 및 위안화 평가 절하와 암호화폐 가격 상승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일만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의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는 중국의 수요가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중국 투자자들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 무역 긴장 국면을 대응하려는 중국 당국의 행위에 우려를 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동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주 미국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화를 넘어서도록 용인했고, 이어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5일 위안화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7% 올랐고요.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9% 상승하자 분석가들은 일부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팔고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월마트 드론의 블록체인 활용. 지난해 9월 드론과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신청한 월마트가 또 다른 특허권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월마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드론 간 통신 기술의 특허권을 출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 및 검증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드론의 통신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데이터 무결성 특징을 활용해 주문 세부 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드론 간의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 고장난 드론의 이력을 네트워크에 등록해 새로운 드론의 이력을 전달하는 내용도 수록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BW.com 이제 원화로 거래한다. KRW 입출금 런칭 밋업 개최. 20개의 한국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 자리 잡은 글로벌 거래소 BW.com이 원화 입출금 시스템 도입을 기념하는 KRW 런칭 밋업을 개최했습니다. 14일 캐시주 BW.com 대표는 원화 입출금뿐만이 아니라 BW.com은 카카오톡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해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라면서 BW.com의 한국 근황을 공유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암호화폐 대표 주자들 한자리에 크립토나이트 인 상하이 개최. 중국 암호화폐 업계 대표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이곳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3일 중국 상하이 징안구에 위치한 인러브에서 암호화폐 파티 크립토나이트인 상하이 크립토나이트가 열렸습니다. 이 크립토나이트는 중국 주요 거점 도시를 돌면서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암호화폐 서밋입니다. 참석자로는 상하이에 본거지를 둔 엘뱅크, ZG.com, MXC, 핫빗, 쿠코인, IDAX 등 주요 거래소를 비롯해 온톨로지, 이더리움 클래식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임원급 이상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슈퍼컴퓨팅 기업 코넌과 인큐베이팅 기업 인큐부스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임, 밋업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네트워킹 파티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파티에 참석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하고 거래소 관계자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거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사 대 회사로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중국 대형 거래소의 임원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라든지 혹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량의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 3위 혹은 4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중국 측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큰 고객이라면서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중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유럽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 돌풍 잠재워. 삼성이 올해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830만 대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인 40.6%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과 삼성의 중저가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날리스는 삼성의 중저가 스마트폰인 A 시리즈 출하량이 1,200만 대에 달했고 특히 갤럭시 A10 등이 인기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뒤를 이어 2위에는 화웨이 18.8%, 3위에는 애플 14.1%, 4위에는 샤오미 9.6%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와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다 감소한 수치인데요. 샤오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8%나 증가한 수치라서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삼성과 샤오미가 나눠 가진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블록체인 업계 STO 시대 본격 개막.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투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제화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정부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홍콩 정부는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이 관련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 발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STO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블록체인 협회 회장 토니통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토니통 회장은 2017년 9월 중국이 ICO를 금지하면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홍콩을 찾을 정도로 자유도가 높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을 악용해 홍콩 시장에는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신용할 수 없는 거래소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국과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국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는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와 관련된 세 차례의 발표를 통해 STO 거래소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SFC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는 샌드박스 안에서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 5월 30일 발표 이후 현재 텐센트, 위챗을 비롯한 8개의 업체가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습니다.
토니 통 회장은 증권형 토큰이 블록체인의 미래가 되리라 생각한다. 기존 IO, ICO가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또 홍콩에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STOX의 주식 기법과 용어를 상용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량 창립자는 한국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ISMS 발급을 통해 불법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라이선스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STO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과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현재의 난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 거래소를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홍콩과 비슷하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BI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